포트폴리오 정리하기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초급 개발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정리 가이드입니다. GitHub 계정 생성부터 프로젝트 구조화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계정 생성, repository 만들기, Jupyter 노트북 업로드, README 작성법, 프로젝트 설명 작성, 시각화 결과 이미지 추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조 정리까지 총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GitHub 계정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tHub는 개발자의 이력서이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같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라면 반드시 GitHub 계정이 필요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GitHub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Git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git config global user.name으로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정보는 커밋할 때마다 기록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user 이메일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GitHub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it config list로 설정이 제대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계정 생성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github.com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Sign up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곧 여러분의 GitHub 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반드시 설정하고 인증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repository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pository는 프로젝트를 담는 저장소입니다. 마치 책장의 한 칸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repository를 만들어야 관리가 쉽고 포트폴리오로 보여주기도 편합니다.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라면 public으로 설정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프로젝트와 GitHub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d 명령으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git init 명령으로 현재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듭니다. git remote add origin은 GitHub의 repository를 원격 저장소로 등록하는 명령입니다. origin은 원격 저장소의 별칭으로 관례적으로 사용합니다. URL은 GitHub repository 페이지의 코드 버튼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it remote으로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repository를 만들 때 public과 private 중 선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목적이라면 반드시 public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의 GitHub를 방문했을 때 프로젝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private은 나와 초대한 사람만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합니다. readme 파일과 파이썬 gitignore 처음부터 추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Jupyter 노트북 업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upyter 노트북은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대화형 문서입니다. 일반 파이썬 파일은 코드만 보여주지만 노트북은 그래프와 표까지 모두 표시합니다. GitHub는 BPB 파일을 자동으로 렌더링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분석 과정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 포트폴리오에 가장 적합한 형식입니다. Jupyter 노트북을 GitHub에 업로드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it add pyB는 모든 노트북 파일을 스테이징합니다. 별표는 와일드카드로 확장자가 IPB인 모든 파일을 선택합니다. get data OGCSV는 데이터 파일도 함께 추가하는데 파일 크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GitHub는 100MB 이상 파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커밋 메시지는 무엇을 추가했는지 명확하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git push origin main으로 GitHub에 업로드합니다.
노트북을 업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Jupyter 노트북을 열고 kernel 메뉴에서 Restart and Run R을 실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셀이 순서대로 실행되고 결과가 저장됩니다. 에러가 나는 셀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중간에 에러가 있으면 면접관이 제대로 테스트도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출력은 정리하여 중요한 결과만 남기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README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ADME는 프로젝트의 첫인상입니다. 방문자가 리포지토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파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과 간단한 소개 설치 방법 및 실행 방법 사용 기술 스택을 명시해야 합니다. README를 잘 작성하면 면접관이 프로젝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ADME 마크다운 작성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샵 기호는 제목을 만들고 샵이 많을수록 작은 제목이 됩니다. 프로젝트 제목 아래에 간단한 소개를 작성합니다. 사용 기술 섹션에는 파이썬 버전과 주요 라이브러리를 나열합니다. 실행 방법 섹션에는 설치 명령어와 실행 명령어를 코드 블록으로 작성합니다. 코드 블록은 100개로 감싸서 만듭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GitHub에서 자동으로 형식을 갖춰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 설명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와 해결하려는 문제를 먼저 설명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보다는 쉬운 말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해결하려 했는가,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했는가,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하면 더욱 흥미롭게 읽힙니다. 여섯 번째로 시각화 결과 이미지 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ADME의 주요 분석 결과 그래프를 이미지로 추가하면 방문자가 한눈에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그래프를 PNG 파일로 저장하여 Images 폴더에 정리하고 README에 마크다운으로 삽입합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프로젝트가 훨씬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README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마크다운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섹션을 만들고 각 그래프마다 제목을 붙입니다. 이미지는 느낌표와 대괄호 괄호를 사용하여 삽입합니다. 대괄호 안에는 이미지 설명을 쓰고 괄호 안에는 이미지 경로를 씁니다. 상대 경로로 Images 폴더의 파일을 지정합니다. 전 알고리즘의 정확도나 재현율 같은 수치 결과도 함께 작성하면 분석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포트폴리오 구조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타입별로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분석, 웹 개발 머신러닝 등 카테고리별로 리포지토리를 그룹화합니다. 핵심 프로젝트 3개에서 5개에 집중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많은 프로젝트를 대충 만드는 것보다 좋습니다. 프로필 README를 만들어 자기소개를 추가하면 더욱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README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특별한 리포지토리를 만들면 GitHub 프로필에 표시됩니다. 이 리포지토리의 README가 프로필 페이지 상단에 나타납니다. 신을 소개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현재 학습 중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명함과 같아서 방문자에게 첫인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필 README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인사말과 함께 이모지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줍니다. 저는 이런 개발자입니다. 섹션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학습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기술 스택 섹션에서는 shields.io의 배지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파이썬 판다스 같은 기술 스택을 로고와 색상이 있는 배지로 만들면 훨씬 멋있게 보입니다. 커밋 메시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무엇을 변경했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형 동사로 시작하고
50자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add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fix는 버그를 수정할 때, update는 기존 기능을 개선할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명시하면 나중에 히스토리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Git 브랜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라면 메인 브랜치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협업 프로젝트라면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는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완료되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브랜치는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회 이상 커밋 활동을 유지하면 채용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학습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리팩토링하고 문서화하는 것도 좋은 업데이트입니다. GitHub의 잔디밭이 초록색으로 채워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GitHub Pages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페이지를 사용하면 리포지토리를 웹사이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프로젝트 데모를 무료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g.io 형식의 무료 도메인이 제공됩니다. 정적 웹 생성기인 체키기리나 휴고를 사용하면 블로그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Issues와 Projects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sues는 할 일 목록이나 버그 추적에 사용합니다. 해야 할 작업을 ISU로 만들고 완료, 닫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Projects는 칸반 보드로 작업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To do in progress done 같은 컬럼으로 작업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높입니다. Star와 For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ar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좋아요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저장하여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Fork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내 계정으로 복사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Fork한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원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소스 기여의 시작점입니다. 오픈소스 기여 시작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오타 수정이나 문서 개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Good First Issue 라벨이 붙은 이슈를 찾아보세요. 초보자가 시작하기 좋은 작업입니다. Pull Request를 통해 코드를 기여하고 리뷰를 받으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오픈소스 기여는 이력서에도 좋은 경력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하기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GitHub 포트폴리오는 개발자 커리어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꾸준히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문서를 개선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